안녕하세요. 이번 마케팅 강의에서 3조 발표를 맡게 된 류동현입니다. 여러분들 음식 주문하실 때 배달 어플 많이 사용해 보셨죠? 주로 어떤 어플을 사용하셨나요?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즘에는 쿠팡이츠까지 다양한 종류의 어플들이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조는 요기요라는 브랜드를 선정하게 됐는데 이유는 규모나 인식 둘 다 나쁘지 않은데 왜 배달의 민족에 비해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발표하기 앞서 먼저 복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 조가 요기요란 기업을 왜 선정했는지, 그리고 요기요란 기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파트에서는 대표적인 경쟁 어플인 배달의 민족의 마케팅 전략과 저희가 선정한 브랜드인 요기요의 마케팅 전략을 비교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파트에서는 요기요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는 요기요라는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운로드 횟수만 봐도 요기요는 51만, 배달의 민족은 121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치만 확인하더라도 다운로드 횟수 차이가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자료를 보시면 배달의 민족은 전년 대비 사용자 수가 확연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지만 요기요는 별 차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가 직접 조사한 옆에 원형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압도적인 비율로 대다수가 배달의 민족을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들을 조사하며 종합해 본 결과 배달 어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그 뒤를 힘겹게 쫓고 있는 요기요는 시장 규모 차이가 크고 그 규모의 상당수가 마케팅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요기요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내세우는 할인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기요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라는 외국 회사가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 어플입니다. 어플 이름은 음식이란 뜻을 지닌 요깃거리와 여기요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느 어플과 다를 거 없이 위치 추적을 통해서 어플을 사용할 때마다 근처 배달 음식점을 자동 검색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어플의 핵심 기능이죠. 전화를 걸지 않아도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인 요기서 결제는 2013년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배달의 민족의 바로 결제는 2012년 말부터 적용되었다는 사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기요가 주로 내세우는 할인 혜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문 시 5,000원 할인과 5,000원에 해당하는 할인 쿠폰북은 신규 이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혜택으로 일회성 성격이 짙은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슈퍼클럽인데 요기요가 브랜드화한 할인 혜택입니다. 이는 매월 9,900원씩 정기 결제하면 3,000원 할인을 10회 받을 수 있는 멤버십 구독 서비스로 다른 어플엔 없는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 혜택들을 봤을 때 슈퍼클럽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배달 어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할인 혜택이라고 생각했고 경쟁력이 크게 없어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쟁사인 배달의 민족이 어떠한 마케팅 전략으로 잠재 고객을 이끌었는지 요기요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김봉진 대표가 설립한 우아한 형제들에서 제작한 배달 어플로 현재 국내 배달 앱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한다는 뉴스도 종종 보셨겠지만 아직까진 높은 매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어떻게 해서 점유율 1위로 올라섰을까요? 대표적인 세 가지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민 신춘 문예로 일반 시민들이 음식 관련해서 간단한 글귀 혹은 시를 짓는 대회인데 입상 작품은 배달의 민족에서 홍보도 해주고
따로 배민 신춘문예 사이트도 만들어놔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민 치물리에 자격시험으로 여러 시민뿐만 아니라 연예인,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참여해서 당시 화제를 낳았던 마케팅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는 광고의 유행화인데요. 배우 류승룡이 나오는 장면을 보자마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대사가 기억날 만큼 유명했던 광고였습니다. 이를 요약해보자면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이미지와 일원이 된 것 같은 소속감을 형성하면서 다른 브랜드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는 마케팅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조가 조사한 요기요의 마케팅은 어떨까요? 만약 다음 장면에서 요기요 브랜드 로고를 지운다면 어떤 브랜드에서 하는 광고인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요기요의 광고는 단순히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서 CM송을 부르고 춤추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고 크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광고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항상 광고 마지막 부분에는 첫 주문 혜택을 넣었지만 딱히 이목을 끌지 못하는 광고에 어떤 어플에나 있는 첫 주문 혜택은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배달 앱에 원하는 배달 자체에 대한 니즈보다 젊은 층이 좋아하는 노래나 춤 같은 원츠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마케팅 문제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전에 주로 이용하던 배달 서비스와 현재 주로 이용하는 배달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각각 묻고 어디서 스위칭이 많이 일어났는지 살펴본 자료입니다. 살펴본 결과 주로 전화 주문을 하던 사람들의 63.4%, 요기요를 쓰던 사람들의 74.4%가 현재는 배달의 민족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앞서 본 마케팅 전략으로 잠재적 고객과 타사의 고객들을 끌어모으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배달의 민족을 주로 이용하다가 요기요로 스위칭한 비율은 36.5%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는 배달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전년 대비 배달비가 비싸다라는 의견 비율이 두 브랜드에서 제일 높게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음식을 고를 때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로 리뷰, 음식 가격, 배달비를 꼽았듯 배달비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중요 요소로 인식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조는 위의 조사 자료들을 참고해서 STP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여러 세분화 과정 중 저희 조는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를 선택해서 연령별 및 가구별로 세분화해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특성에 비해 측정이 용이하고 소비자의 니즈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겟팅 과정에서는 1인 가구 및 20, 30대를 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1인 가구 및 20, 30대가 배달 어플을 사용하는 주 이용 연령대이고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포지셔닝 과정에서는 앱에 입점한 가게 수, 할인 혜택, 인지도에 따라서 포지셔닝 지도를 적용시켰습니다. 먼저 세분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자료를 보시면 20대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30대가 이어가고 있고 특히 30대는 15년도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염두해야 할 점은 20, 30대를 제외하고 이용률 자체는 10대가 높지만 40대도 이용률의 증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차후에 새로운 타겟으로 설정해 둘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른쪽 자료는 배달 및 외식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역시 1인, 2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3인, 4인, 5인 가구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겟팅입니다. 아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비자의 배달료에 대한 불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해 본 결과 배달료 인상에 대해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더욱 깊어져 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시키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점점 비싸져 가는 배달료와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키고 소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알아봤던 자료들을 통해서 요기요라는 브랜드의 소비자 인식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포지셔닝 맵을 작성해 봤습니다. 포지셔닝 맵을 통해 요기요의 현재 포지션과 미래 위험 요소,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해 알고자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지셔닝 맵의 속성은 인지도와 입점 가게 수로 정했습니다. 인지도는 다운로드 횟수를 참고하였고, 입점 가게 수는 어플들을 다운로드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첫 번째 포지셔닝 맵이 나타내는 것은 인지도가 높을수록 입점한 가게의 수가 많다는 것이고, 파란 사선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내용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기요는 사선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데, 두 번째 포지셔닝 맵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 할인 혜택이 많을수록 인지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3조는 경쟁사들과 비슷한 가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두 가지의 차별되는 혜택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배달료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브랜드화한 할인 혜택인 슈퍼클럽에 할당된 예산 일정 부분을 가게 배달료로 지원해서 소비자들이 배달료에 부담 갖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방법은 음식을 킵해두는 서비스입니다. 처음 배달시킬 땐 기존 가격을 지불하고 음식의 양은 반만 먼저 받은 뒤 일정 기간 내로 나머지를 받는 방식으로, 이때 처음 배달료는 요기요에서 지원해주고 두 번째 배달료는 본인이 부담하면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금 제시한 두 가치 제안들은 충분히 소비자들을 설득시키고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3조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류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